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NFT, Non-Fungible 토큰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음, 목차는 이렇습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술적인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더리움을 이제 1.0을 학습을 하고 나서 이거를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와닿을 겁니다. 자, Non-Fungible 토큰,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는 의미인데, 이거 등장 배경을 잠깐 볼게요. 예술에 대해서 저는 잘 문외한이지만, 어쨌든 간에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서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아이패드에서 창작 활동,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 활동을 이제 하는 시대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디지털 작품은 전부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죠.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를 했어요. 맞아, 복사본이 이렇게 있어요. 원본하고. 이 차이가 없죠? 같죠? 그림은 뭐 차이가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물감을 뭘로 했는지, 또 뭡니까? 캔버스에 따라서 어떤 종이 위에다가 이걸 그림을 그렸는지, 등등, 또 햇빛을 얼만큼 이거를 뭐 쪼였는지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디지털 월드에서는 원본과 카피본이 구별이 안 되고 희소성이 없는 거죠. 무한히 카피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디지털 월드에서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창작한 이 살바토르 문디의 작품이요. 1958년에는 소도비라는 경매장에서 한 7만 원에 팔렸대요. 근데 이게 모조 원본이 아니었다라는 판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하나로 5천억 원에 이게 경매가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사이에. 이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네? 진품. 자, 진품과 이 모조품의 차이, 그 가격 차이는 대단한 거죠. 진짜 예술에서. 음, 자, 근데 NFT가 이제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디지털 월드에서. 뭔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 디지털 월드에서의 그 이미지 그림이라는 그 디지털 월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이미지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뭐 뭡니까 뭐 기타 등등 여기에 이게 원본이다라는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본이다. 이걸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에서 토큰화 시켰고 이 토큰화 된 거에 고유한 고유 식별자를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큰을 한 개 만든 거예요. 한 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고유식별자를 부여를 해서 이게 원본이다라고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만약에 이더리움을 뭐 1 이더리움 이거를 뭐 100개를 이제 생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고유식별자 그런 게 없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거죠. 얘나 얘나 뭐 같은 거죠. 하지만 토크나이제이션 하면서 어떤 고유식별자를 집어넣고 유일하게 딱 한 개만 있으니까 이 그림에 대한 거의 원본이 나온 겁니다. 그죠? 원본. 그리고 이 자체를 이제 카피를 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라는 게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지요. 그죠? 여기 뭐 캣이라는 고양이 그림이 있다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그림은. 근데 얘는 진품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요게 고유식별자가 고유식별자까지 부여할 수 있죠. 근데 이 고유식별자를 어디에다가 부여했습니까? 블록체인에다가 이거를 등록해 놨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한번 블록이 생성되면 유변조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이 한 개의 토큰을 한 개의 토큰에 고유식별자를 넣어서 딱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피를 해서 이걸 블록체인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미리 먼저 나갔는데, 어쨌든 그 어떤 디지털 월드에서 그 이미지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원본과 진본에 대한 걸 의미를 이제 넣을 수가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트위터의 창립자 잭도의 첫 트윗이, 이 첫 트윗이라는 그 화면을 NFT로 제작, 민팅 했다라는 거 하는데, 토크나이제이션 했다라는 거예요. 토큰으로 주조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판매를 했는데 35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시대로 왔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이 예술가들이 이런 그 대면 활동이 취소되면서 이 전시회 같은 걸 못하니까 디지털 월드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그런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마켓을 제공을 해주니 예술가들은 환영을 한 거죠. 여기다가 내 창작물을 올려서 팔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원본이다 라는 거는 블록체인에서의 기술적인 거에 의존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술가들은. 자, 그래서 NFT는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특정한 자산, 뭐 이미지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뭐 오디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기타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 데이터 단위예요.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거고, 데이터 단위는 이제 토큰이라는 나이제이션 한 거고, 아이덴티파이어를 주고,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본과 진본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이걸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뭐 디지털 파일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고,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이 이제 구별이 된 거고요. NFT는 블록체인에 올려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죠. 트레이서빌리티, 왜냐하면 날짜별로 이게 블록이 쭉 생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성이, 그죠? 그리고 이거를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고 이거를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위변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굉장히 높은 플랫폼이잖아요. 시큐리티가. 스케일러빌리티는 높지 않지만,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 있죠. 탈중앙화.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속도 측면, 확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중앙 집중식 방식보다. 어쨌거나 이거를 이제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그 이더리움을 만든 그 부테린이 이 트릴레마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블록체인이 이 세 가지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두 가지는 가능한데 한 가지는 특히 이 스케일러빌리티는 만족하고 싶지 않다라고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트릴레마고 이 스케일러빌리티까지 해결한 게 바로 이제 이더리움 2.0이 되겠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런 특정한 토큰이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게 발행이 이제 가능하고, 그거는 한번 발행이 되면은 변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큰에 관련된 그 트랜잭션이 이제 크리에이트 해갖고 뭐 앨리스에게 이 이미지의 소유자가 앨리스다라는 거가 한번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서 저장이 되면은 이거는 변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메타데이터가 보관이 이제 되고 있어요. 메타데이터가.
이 메타데이터는 실제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제 포인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미지 파일은 원본이다라는 거를 블록체인에서 증명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도 자체 NFT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넷이 있으면 뭐 소프트웨어니까 구현이 이제 가능합니다. 살바토르 문디가 이게 대체 디지털 세상에서 그림의 원본, 이게 살바토르 문디라는 게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JPEG 파일이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지 않고 별도의 IPFS라는 데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고유성을 부여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고유한 이 컨텐츠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를 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NFT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블록체인 상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이고, 실질적인 그 원본인 그 이미지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 파일이 크기 때문에 IPFS라는 P2P 방식의 그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돼요. 이 이미지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은 요걸 포인트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IPS도 분산 파일 시스템과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요.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그러면 그거에 위변조가 가능하지요. 위변조가. 해킹을 해서 그거 한 파일만 위변조 시키면 되는데 이건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위변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상에 등록해서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지 자체가 블록체인상에 등록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포인트하는 요 트랜잭션에서 포인트 요 IPFS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가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민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주조하는 걸 민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거를 발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채굴 마이닝 한다고 그러죠. 실제 마이닝은 트랜잭션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 어떻게 보면 은행의 역할이에요. 은행에서 우리 돈 찍어내는, 그지? 한국은행에서. 이 마이닝은 블록을 확정을 하게 되면 이 블록 안에 있는 바디에 이 트랜잭션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트랜잭션, 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블록이 확정이 되면 이 트랜잭션이 확정이 되는 거죠. 거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돈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6개가 발행이 돼요. 추가로. 블록이 확정이 되면 이 비트코인이 추가로 확정된 게 누가? 이 마이닝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그 주소, 지갑 주소로 이 6개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상세한 거는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닝이라는 게 은행의 역할이다. 비트코인을 새로 발행도 하고 이 트랜잭션을 확정을 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러니까 민팅은 이 이미지에 대한 거를 NFT로 토큰화로 주조하는 거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닝과 민팅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예를 들면 JPEG 파일로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면 나의 유형 자산이 고양이에 대한 토큰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이미지 파일은 블록체인 이미지 파일은 이게 IPFS 상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블록체인 상의 고유 식별자하고 메타데이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NFT하고 FT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펀저블 토큰은 이게 대체 가능한 거죠. 뭐 1 이더리움이 이렇게 발행이 되면은 이것들은 서로 구별이 안 되죠. 대체 가는 거고 동일한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1 비트코인이다.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코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넷을 갖고 있지 않은 건데 뒤에 이제 그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또 구별을 할게요. ERC20이라는 표준 이게 이더리움 Request for Comment예요. 그거의 약자인데 이더리움 2.6이란 이더리움 20이라는 표준 문서에 따라서 구현을 한 게 토큰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토큰이 되겠죠. 다른 예를 들면 ABC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넷을 갖고 있는 거죠. 메인넷.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되는 건 ABC라는 코인이에요. 그런데 얘가 ABC 뭐 RC Request for Comment 뭐 예를 들면 번호는 뭐 100번이라는 걸 만들어서 표준 문서를 표준화된 건 아니지만 자기 기업의 어떤 문서로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토큰을 이 메인넷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라 라고 문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 ERC20이라는 게. 노펀저블 토큰은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이 한 개의 토큰이라 하더라도 이 토큰은 토큰의 이름이 있고 얘는 ABC라는 그 심벌이 있고 이 토큰은 뭐 1, 2, 3이라는 심벌이 있고 얘는 AB라는 토큰 네임이 있는 거죠. 심벌이 있고 네임이 있고 그리고 얘에 대한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어가. 그리고 얘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어떤 그 이미지 또는 뭐 픽처, 동영상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가치가 한 개의 토큰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틀린 거죠. 요 이미지나 픽처에 따라서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좀 틀렸네요. ERC721이라는 표준 문서로 발행이 됩니다. 잠깐 고치고 올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논 펀저블 토큰하고 펀저블 토큰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어요. 뭐 이더리움 코인도 하나의 뭐 토큰이라고 보면 펀저블 토큰은 이런 가치가 같다라는 거고요. 얘나 뭐 가치도 같고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논 펀저블 토큰은 이 크립토키티라는 예제인데 이런 요거를 토크나이제이션 한 거죠. 토크나이제이션 했다는 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토큰의 이름을 키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한 고유한 아이덴티파이어, 고유 식별자를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는 대체가 가능해요? 틀리죠. 이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지를 안 봤다 하더라도 얘하고 얘는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어서 틀린 겁니다, 지금. 한 개의 토크나이제이션, 한 개의 토큰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실제 세계 리얼 월드에서는 우리 자산이 있으면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게 있으면 인증을 뭐 증권이라든지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리고 인증 주체는 이건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거죠. 뭡니까? 트러스트 서드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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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 서드
트러스트 제3의 그 신뢰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등기소, 증권거래소. 이거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하는 수단은 이제 현금입니다. 자, 근데 우리 뭐 디지털 월드, 요새는 메타버스라는 얘기 쓰죠. 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상세계. 뭐 디지털 월드이죠. 자, 자산은 디지털 자산, 예술품, 영상 등이 되겠는데 이거를 NFT로 이제 발행을 하고 인증을 하는 거고, 그죠? 이 주식을 증권으로 발행을 하듯이 이거를 NFT로 발행을 하게 되고, 인증 주체가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돼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에서 인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트러스트 서드 파티 어떤 특정 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블록체인은 P2P 통신, P2P 네트워크이잖아요.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를 해서 이 노드들이 블록을 확정을 하고 서로 믿지 못할 노드들이 참여를 하지만 이 생태계는 아주 신뢰할 만한 생태계로 신뢰하는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의 특징이잖아요. 퍼블릭 블록체인 경우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실 뭐 센트럴라이즈드니까요. 그 거래 수단은 바로 이더리움 코인 또는 NFT 코인 또는 토큰 뭐 이런 걸로 이제 거래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 NFT와 블록체인 관련해서 웹 1.0, 2.0, 3.0을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웹 1.0은 잘 아시다시피 팀 버너스-리가 HTML을 이제 만들어서 뭐 정보 검색하는데 뭐 획기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갔죠. 읽기 전용이었죠. 이때는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 집중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드라는 거죠. 센트럴라이즈드. 그죠? 그래서 이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이 서버가 죽으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이 서버가 죽거나 해킹당하면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얘는 이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백업을 한다거나 또는 핫스탠바이로 서로 다른 서버를 운영한다거나 뭐 방화벽을 설치한다거나 여러 보안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투자를 할 겁니다. 디지털 파일이 사실상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파일의 출처와 소유권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원작자는 디지털 파일의 수익 창출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웹 3.0 경우에는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이죠. 쉽게 얘기하면 P2P 통신이에요. 토렌트 같은 P2P 통신입니다. 서로 볼런티어 노드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이 되고 트랜잭션도 일어나고 이 트랜잭션에 대한 확정도 이 P2P가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인스톨해서 블록이라는 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이닝이죠. 블록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블록을 생성해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게 하는 블록체인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이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해커건 또는 뭐 속된 말로 사기꾼이건 어떤 행위 또는 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뭐 행위를 하건 이 생태계는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된 게 굉장히 라이즈 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많은 개발자라든지 뭐 학자들이 논문도 내고 구현도 하고 했지만 이게 실패를 했지만 비트코인이 드디어 그동안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또 특히 암호학이라는 이 구성 요소와 P2P 이런 걸 가지고 구현을 이제 한 거죠. 어쨌든 간에 3.0은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탈중앙화시킨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통해서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의 원본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작자들이 이거는 진짜 원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이미지 파일에다가 부여를 한 거죠. 그게 NFT라는 겁니다. NFT. 좀 기발한 아이디어죠. 자, NFT 구성 요소와 구조를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합니다. NFT는 우리가 토큰을 만들 때는 ERC20이라는 걸로 이제 했는데 이 NFT는 ERC721 토큰 표준으로 기반을 해서 NFT를 고유 식별자의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ERC20은 그냥 토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 식별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큰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많이 만드니까 이거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쉽게 얘기하면 한 개 만드는 거예요. 토큰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토큰 한 개 만들고 여기다가 아이덴티파이어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 IFS라는 그 URI에서 여기다가 이제 해시 값을 넣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 토큰 아이덴티파이 유무에 따라서 NFT와 FT가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ERC20으로 발행한 토큰은 토큰 아이덴티파이어가 없는 거죠. 없어요. NFT는 판매자와 구매자 합의만 있으면 트랜잭션 가능한 거죠. 이 NFT를 크리에이트한 크리에이터가 자기 오너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지갑 주소. 거기다가 이제 이 토큰을 갖고 있었는데 이 오너 어드레스를 누구에게 밥스 어드레스로 전송을 하는 거죠. 뭐 트랜잭션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토큰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얘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뭐라고 그러나요? 뭐 지불하는 뭐 이더리움 같은 거를 또 지불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응용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NFT의 고유식별자는 소유권 증명서의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 콘텐츠로는 이런 것들을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일이 존재하고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콘텐츠의 속성이죠. 작품명, 뭐 작품 세분의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이게 바로 실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JPEG이라든지 뭐 MPEG이라든지 뭐 PNG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링크 시키는 거예요. 메타데이터에서. 자, NFT 개념도입니다. 요 아이템, 뭐 캐릭터, 미술품, 예술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요, 이 예술품을 이 작품 정보, 소유권 및 저작권 정보, 메타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요거에 대한 메타데이터. 우리 간단하게 메타데이터 뭐 제이슨 파일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인가요? 요걸로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뒤에서 한번 예를 보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NFT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판매를 하는데 구매자가 이 판매 작품의 15%만 나는 소유를 하겠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25%, 60% 또는 뭐 100% 이렇게 분할해서 소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저기 센트럴 랜드인가요? 이 땅을요 분할을 해요. 이 땅을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토크나이제이션 해갖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비율에 따라서 대금을 이제 NFT 발행자, 크리에이터에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NFT 아키텍처를 보면은요,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원본화 시키고 싶어요. 원본. 디지털 세상에서 원본화 시키는데 그걸 원본화 시키려면 블록체인 상에서 NFT를 민팅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민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얘의 뭐 타이틀이 있을 수 있고, 오너가 누구라는 게 나오고, 오너는 그 지갑 주소, 이더리움의 뭐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성, 프로퍼티, 랭킹, 그 다음에 컨텐트 인포. 이런 것들이 전부 메타데이터로 구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ERC721 컨트랙트라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오너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 토큰 URL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URL보다는 URI가 맞아요. URL은 로케이션이잖아요. 위치 정보잖아요. 토큰 URI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오너 어드레스는 NFT 생성자 이더리움 뭐 예를 들면 주소가 될 거고요. 이 토큰 URI는 IPS 이런 형태로 메타데이터 URI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피나타라는 그걸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요 이미지를 잠깐, 요 이미지가 만약에 뭐 abc.png 파일이다 라고 하면 요 피나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피나타 사이트. 이게 그러니까 IPFS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사이트죠. 여기에다가 이 ABC PNG를 업로드를 하면 회원 가입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이 ABC PNG 이 이미지 업로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CID를 부여를 합니다. CID를 이렇게 쭉 부여를 해요. 이에 대한 CID가 도대체 뭐냐면 이 그림에 대한 해시 값이에요. 결국은 이 해시 값은 뭐 SHA-256이라든지 뭐 SHA-512라든지 여러 그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해시 값은 유일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에서는 SHA-256으로 하겠다 그러면 256비트의 유일한 값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점 하나만 바뀌어도 이 해시 값은 바뀌게 되는 게 해시 알고리즘의 특징이잖아요. 여기에서 요 코에 있는 요 점 하나만 0에서 1로 바꿨어요. 결국은 이게 0101이니까 1로 바꿨어요. 그럼 이 해시값이 바뀌어져요. 아주 유일성 있는 거죠. 이 CID가. 그죠? 그 다음에 요 토큰 ABC PNG에 대한 CID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다시 또 올려요. 이 메타데이터를 구성을 하면 메타데이터 파일을 metadata.json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제이슨 파일 형태죠. 포맷이 제이슨 형태죠. 제이슨 형태의 포맷으로 해서 업로드를 시키면 요거에 대한 또 CID를 받아요. 요 CID는 뭐예요? 이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의 해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 메타데이터 안에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이 ABC PNG의 CID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안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메타데이터 안에 IPFS 요 이미지가 어디에 있다. 어디가요? 요 CID ABC PNG의 CID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바로 이 피나타를 지정을 해서 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위치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근데 그 위치 정보가 IPS, 그 인터플래니터리 파일 시스템, 분산 저장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이제 시스템에 저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ERC71 컨트랙트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오너 어드레스, 생성자 이더리움 주소가 되겠죠. 요거하고 토큰 URI를 메타데이터에게 저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오너 뭐 어드레스는 없다 하더라도 컨트랙트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오너 어드레스하고 토큰 URL이 중요한데 이 토큰 URL은 메타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요 ABC 다시요.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해되셨죠? 오너 어드레스. 지갑 주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생성자의 지갑 주소. 그럼 요 컨트랙트를 실행을 할 때 컨트랙트를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기 위해서 토큰 URL이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피나타라는 사이트에 예를 들면 얘 파일명이 png예요. 그러면 abc png를 업로드를 합니다. 이 사이트에. 그러면 얘에 대한 CID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CID를 요 메타데이터의 IPFS에서 CID 다시라고 할게요. CID 다시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메타데이터를 다시 또 업로드를 해요. 이 피나타 사이트에 metadata.json 형태로 되겠죠. 그럼 얘도 CID를 또 발급을 해줘요. 해시값이에요. 요거에 대한 해시값이라고 그랬죠. CID 다시를 주게 돼요. 바로 여기에는 토큰 URL은 IPS 땡땡 슬래시 요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에 해시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토큰 URL이라고 하면은 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메타데이터 안에 뭐가 있어요? 이 ABC PNG에 대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위치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요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토큰 URL이라는 거는 메타데이터의 해시값, 컨텐트 아이디를 집어넣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걸 하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IPS는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오프체인 에어리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프체인 에어리요. 그럼 실제 그 메타데이터는 뭐 어디에 등록되느냐? 여기서 보면 피나타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도 실질적으로는 요 오프체인 에어리어에 등록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메타데이터 제이슨하고 이미지하고. 그죠? 그래야지 이게 사이즈가 특히 이미지는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이 사이즈가 트랜잭션 또는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할 때 이 사이즈가 크면은 뭐야? 가스비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가스비를. 그죠? 이더리움에서 가스비를 굉장히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체인 에리어를 이렇게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IPFS도 마찬가지로 디센트럴 P2P 통신 방식의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좀 예제가 있네요. IPS 사이트인 피나타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을 한 다음에 NFT 민팅을 하고자 할 이미지와 메타데이터 제이슨을 업로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피나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고요. 계정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마이 파일에서 업로드가 있죠. 여기 업로드 하면은 처음에 요거를 올리는 거죠. 첫 번째
쿤 png라는 파일, 여기 쿤 png에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고양이. 이 고양이를 토크나이제이션 하고 싶은 거야. 민팅 하고 싶고 여기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등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메인넷에. 자, 이걸 등록을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요, 여기? 이게 바로 CID예요. 컨텐트 아이덴티파이어.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 파일에 점 하나만 바뀌어도 이 해시 값은 달라져요. 실질적으로 이거 해시 값이에요. 물론 이게 몇 바이트인지 뭐 256비트다 그러면 뭐 SHA-256을 썼겠죠. SHA-256을 뭐 두 번 쓰거나 뭐 하겠죠. 예를 들면 얘입니다. 이게 몇 비트인지는 제가 안 쉬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256비트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죠.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은 어디서 만들어요? 자기가 이제 PC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속성 파일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디스크립션에서 뭐 가장 사랑스러운 뭐 펍이고, 이미지는 요 이미지가 어디 있어요? IPFS의 요 값 있죠? QMBG로 시작된 거.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요 주소하고 요 해시값하고 요 해시값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요 고양이를 나타내는 이미지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름을 W 보안이라고 진 거고, 얼굴은 뭐 멀티프고, 아이는 뭐 블루다. 이거 좀 틀렸네요. 좀 블루라고 제가 쓰려고 한 거를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이 CID가 또 발행이 되죠. 이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에 대한 CID가 발행이 돼요. 요게 바로 토큰 URI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 URI를 아까 어디 여기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하고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요걸 찾아가면은 여기 이미지에 대한 IPFS 그 URI를 보게 되고 URI를 찾아가서 얘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 할 때 이더리움에서 주 언어가 솔리디티 언어인데 여기 보시면 오픈 제플린이라는 그 솔리디티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ERC72 솔리디티 언어를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우리 C 언어에서 인클루드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카운터 솔리디티 임포트하고 컨트랙트 NFT는 ERC72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 ERC71 요거는 토큰 이름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심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reate 하는 거죠. 어드레스 to 요게 오너 어드레스 누구 어드레스로 이 토큰을 발행을 해서 줄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 메모리 토큰 URI. 이 토큰 URI가 아까 얘기한 요거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뭐죠? 아까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 하면은 요게 이제 그 CID를 줬잖아요. 그 CID가 요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메타데이터 안에 가면은 이미지에 대한 IPFS URI 어드레스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create가 돼요. 그럼 리턴하는 게 뭐예요? new item id가 되죠. 아이템에 대한 유일한 아이디를 발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토큰이라는 네임은 W 보안 코인이라는 네임이고 심벌은 WBC고 그 다음에 new item id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세 가지가 생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주소 그 발행자에게 이 토큰이 가게 된 거고, 그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면은 어디 그 소도비라는 데에서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쿼리를 하면은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응찰이 되면은 이 오너 어드레스에서 다른 어드레스로 트랜잭션 시키면 되는 거죠.
그 대신 돈을 이제 뭐 이더리움을 뭐 몇백 개를 줘야지 이제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ERC721 온체인 에리어에서 블록체인 온체인 에리어에서 ERC721은 ERC7일 기반의 이제 토큰이라는 내용이 되겠고, 이 안에 보면은 소유자 정보, 그 다음에 컨텐트 핵심 정보 태그, 메타데이터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설명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RC7일 컨트랙트 할 때는 소유자의 주소 정보가 필요하죠. 크리에이터, 발행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와 연결할 URI 정보 획득이 필요한 거죠. 이 글씨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이 화면에서 이걸 보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큰의 콘텐츠에 대한 상세 태그가 얘기되겠고, 메타데이터 및 실제 데이터는 블록체인 내부에 저장의 용량의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요 데이터, 요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체인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토큰의 실제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기 위한 기술이다. 그리고 IPFS라는 거를 분산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프체인으로 실제 이미지는 저장이 되는 거죠. 실제 메타데이터도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IPFS, Interplanetary File System, Decentralized, 분산화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컨텐트 어드레싱으로 돼요. IPFS라는. 아까 했을 때 여기에서 해시값만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이 앞에 제가 생각할 때는 피나타라는 그 URI가 들어가고 요 밑에 뭐 CID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략되게 그냥 CID만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하죠. 스스로 누가 참여를 해야 되고, 컨텐트 어드레싱, URI라는 컨텐트 어드레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IPFS도. 왜냐하면 이게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저장소에 이게 이미지 파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걸 서비스를 안 한다. 또는 해킹에 의해서 해커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이미지 파일이 변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를 안 하게 되면 이거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P2P 통신 방식에 여러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런 생태계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그런 생태계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PFS에서 이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형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한 P2P 네트워크이다. 토렌토 방식의 P2P 방식으로 대용량 파일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한 해시값 아시죠? 요거 CID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데이터를 조각조각으로 잘게 나누어서 빠른 속도로 가져오는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IPFS라는 노드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를 조각조각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이렇게 갖고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합쳐지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HTTP와 IPFS를 보면은 HTTPS 이건 시큐어죠. 시큐어 소켓 레이어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URL이 이렇게 돼 있으면 IP 주소로 이건 당연히 DNS 쿼리를 통해서 IP 주소로 변환이 되고 여기 디렉토리 밑에 가서 페이지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IPS는요, 여기 좀 틀렸네요. 땡땡 스땡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수정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이런 주소 체계가 아니죠. 도메인 체계가 아니고 그냥 여기 보면은 그 CID가 바로 들어갔어요. 컨텐트 어드레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페이지의 위치가 아닌 컨텐트 기반으로 정보를 찾는다. 그래서 URL 중간에 포함된 요거죠. 요거 CID 해시값이죠. 요거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에게 이 페이지를 공유할 것을 요청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코인과 토큰 NFT 표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